안녕하세요. 네,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도 허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시간을 함께 할 텐데요. 제가 지난번 강의 시간 때 허리 통증 운동으로 치료하자라는 제목으로 허리의 필수적인 재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좀 부족해서 허리의 필수 재활 중에서 배의 힘주기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허리 필수 재활 뒷부분 바르게 걷기와 그리고 무릎으로 버티기, 바르게 허리 숙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운동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여러분의 질문에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허리에 대해서 허리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고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문답한 Q&A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허리 통증에 대해서 가장 다빈도로 물어보는 여러 질문에 대해서 궁금증이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부분의 슬라이드는 지난번에 썼던 슬라이드와 동일한 슬라이드고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부분을 비욘드 랭커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설명했던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바르게 서기, 바르게 걷기, 그리고 무릎으로 버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재활에 있어서 허리에 좋은 운동이란 기본적으로는 협동 능력을 길러주는 운동이 좋은 운동이지 단순 근력 강화하는 운동은 허리를 보호하는 허리 재활에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즉 협응력이 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운동은 허리에 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좋은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생활습관 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운동이 결국 허리에 좋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허리를 보호하기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활 프로그램은 생활습관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단순히 근력 강화가 아니라 제가 척추 내시경 환자를 척추 내시경 수술을 주로 하는 관계로 척추 내시경 환자들이 적은 통증으로 수술 부위를 보호하면서 빠르게 재활할 수 있기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 필요성으로 만든 게 저희 병원에서 실천하고 있는 허리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배에 힘주기, 바르게 걷기, 그리고 무릎으로 버티기는 이 허리 보호품의 첫 세 단계, 허리의 필수 재활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원리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강의를 한 게 있으니까 1편 영상을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본격적인 허리 보호품의 필수 재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배에 힘주기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든 스포츠 활동, 모든 재활 운동에서 호흡법을 가르칩니다. 운동을 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배에 적절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운동 활동, 스포츠 활동, 헬스, 필라테스, 하다못해 달리기, 모든 동작에서, 모든 운동에서 실은 운동을 할 때 모두가 어떤 운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운동을 참가하는 사람한테 호흡법을 가르칩니다. 그 이유가 결국 배에 지속적으로 근력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스포츠 활동이나 활동을 해야지 다른 부분의 근력도 생길 뿐더러 허리에 부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운동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배에 계속 지속적으로 힘이 들어가 있고 호흡이 조절이 되어 줘야지 허리에 부상이 안 생기고 허리에 통증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에 힘을 강하게 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배에 적절한 근력을 유지하면서 호흡을 하고 그러면서 일상생활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뭐 환자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느 정도 시간을 유지하느냐가 실질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에 자기가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일어서서 걸어 다니는 시간, 앉아 있는 시간 동안 복부 근육을 써서 어느 정도 배에 압력을 줘서 일상생활하는 시간을 늘리면 늘리는 만큼 하루 일상생활에서 허리에 받는 압력과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걸 너무 강한 힘을 주거나 너무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필라테스, 달리기, 헬스 할 때처럼 호흡을 신경 쓰면서 일상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운동을 하러 가서 얻는 허리 보호 효과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냥 일상생활에서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허리 운동의 되게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배에 힘주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자세한 것들은 지난번 강의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배에 힘을 강하게 준다기보다는 배에 힘을 빼지 않고 일상생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세가 나빠지기가 어렵고, 딸기팔공님 안녕하세요. 자세가 나빠지기가 어렵고 저절로 바른 자세가 될 가능성이 크고 허리에 압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완벽한 자세로 완벽하게 힘을 주기를 신경 쓰시는 것보다 언제나 배에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게 허리 재활의 가장 기본이고 생활 습관 교정의 가장 근본이 되는 재활 운동입니다. 제가 오늘은 다음 단계로 바르게 걷기, 바르게 서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척추 재활을 하게 되면, 허리 재활을 하게 되면은, 바르게 걷기 운동의 중요성을 매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허리 수술 후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면은 다 걷기부터 재활을 시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걷기 운동을 왜 시킬까? 근데 병원에서 걷기 운동을 시키는 이유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1편 강의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운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린 거는 이 운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그 운동이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거나 오해되지 않고 적절하게 시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척추 재활에서 걷기가 왜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적절한 양, 적당량의 보행을 재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걷기 운동을 시키는 이유는 척추란 관절은 너무나도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밸런스가 깨지는 동작이 되게 되면은 바로 허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을 시키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척추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척추에서 재활의 기본이 되는 이 운동이 걷기인 이유는 걷기야말로 협응력을 길러주는 운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걸으려면은 균형을 잡아야 되고 자세를 바로 세워야 되고 체중 이동이 있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체중 이동이라는 환경에서 몸이 잘 적응해낼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들을 처음에 시키게 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척추 재활에서 걷기는 근육을 기른다는 의미보다는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게,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균형을 잘 잡게 하기 위해서 초기 재활에서 걷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척추 재활에서 얘기하는 걷기와 일반적으로 그 100세 시대 건강한 노년을 위한 걷기는 좀 개념적으로 좀 다릅니다. 전진혜님, 자주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걷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성인병, 고혈압, 당뇨병,
여러 가지 전신질환 그리고 가장 무서운 노년기의 근감소증 같은 것들에서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지구력, 심폐지구력도 필요하고 근육량도 필요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오늘도 의도적으로 탄 건 아니고요. 수술을 제가 뭐 8시까지 수술을 하다가 와서 머리가 눌린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걷기 자체가 갖는 의미는 그러니까 만보 걷기, 7,000보 걷기 뭐 그러니까 많은 걷기가 필요한 건 이유는 근감소증에 대비하고 고령이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성인병 질환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허리 재활에서 걷기 하는 거는 그런 것도 연결이 돼 있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허리 재활에서 걷기는 그게 아니라 균형을 잡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최초의 운동으로서 그 값어치가 좀 더 크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설명드리는 걷기는 노령의 환자들이, 노인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근감소증이나 성인병, 당뇨병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걷기와는 좀 궤를 달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척추 재활에서 필요한 걷기는 바른 자세를 만드는 형태로 하는 걷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린 이유는 대개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을 하면은 만보 몇 시간 걷는 양에 너무 집착을 해서 자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걸으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자세에 신경을 쓰지 않고 걷는 것은 허리 자체의 부담을 더 강하게 시켜서 허리 자체를 오히려 더 빠르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가 유지되실 수 있다면 그 상황에서 많이 걸으시는 건 괜찮은데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거에서 일정 정도 이상 신경을 쓰기가 어렵다면은 그렇게 많이 걷는 것 자체가 허리 재활에서 크게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허리가 괜찮아진 결과 많이 걸을 수 있는 거지 많이 걸어서 허리가 괜찮아지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바르게 걷기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걷는 동안 바른 척추 정렬을 유지하면서 보행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바른 척추 정렬이란 무엇이냐?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던 거에서 바른 척추 정렬에 대한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척추 정렬은 실은 간단합니다. 우리 사람이란 동물은 원래 기다가 서게 된 동물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쓰려면은 이런 식으로 척추가 허리는 C자, 그 등, 목, 허리, 그러니까 목, 등, 허리가 이런 식으로 C자 형태의 커브가 엇갈려 가면서 있고 머리가 상당한 무게가 있으면서 팔은 등 쪽보다 약간 더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다시피 머리와 팔은 상당한 무게가 나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머리의 위치를 제 위치로 위치시키려고 신경 쓰지 않고 팔의 위치를 제 위치로 두려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장기간 보행을 하게 되면은 허리에 떨어지는 힘은 훨씬 더 커지고 목과 등에 떨어지는 힘도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점이 뭐냐? 걷는 자세가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지난번 강의와 맥이 닿는 얘기인데 우리가 자세를 잡기 좋은 이 바른 자세를 찾기 가장 좋은 활동이 실은 걷는 행동입니다. 극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빠르게 달리기를 할 때 몸을 꾸부정하게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빠르게 달리려면은 몸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목을 앞으로 이렇게 거북목 자세로 빠르게 달리려고 하면은 머리가 흔들려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이 꾸부정한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축 늘어뜨리고 빠르게 달리려면은 허리에 부담이 가서 빠르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몸은 원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지 우리 몸이 가장 안정적으로 받쳐지는지. 제가 환자분들한테 직관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바른 자세를 저희가 재활을 할 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스트레칭이나 어떤 자세를 통해서 바르게 걷는 자세를 찾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어려우시다면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달리기 할 때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엉덩이를 어떻게 할 것이며 가슴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달리기의 준비 자세만 취하시고 그 자세로 달리지 마시고요. 그 밸런스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걸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척추 재활에서 바르게 걷기라 하면 바로 이런 종류의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몸의 밸런스가 어떻게 해야 자기 척추가 중립 상태, 잘 안정적으로 목 등 허리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면서 내가 체중을 이동할 수 있는지, 내 척추의 바른 정렬이 어떤 건지를 바르게 걷기를 통해서 느끼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 바르게 걷는 것을 훈련하시면서 자신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시간으로 쓰시는 거를 저는 허리 불편하신 분들한테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운동으로 근력을 기르기 위해서 바르게 걷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걸음으로써 내 몸의 척추 밸런스를 바로 세우는 활동으로서 바르게 걷기를 활용하시라는 뜻입니다. 하루에 일정 시간씩 바르게 걸으면서 그걸 통해서 내 몸의 느낌이 이래야지 내 몸이 편안하구나. 내 몸의 느낌이 이래야지 내 척추가 편안하구나. 환자분들이 병원 가서 설명 들으시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바른 자세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르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걸으면서 자기 체형, 자기 팔의 무게, 자기 나온 배, 자기 엉덩이 크기에 맞게 바른 자세에 대한 느낌을 스스로 찾으시고 그 느낌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바르게 걷는 느낌의 척추 밸런스를 가지고 바르게 서고 바르게 앉고 바르게 앉아서 숙이는 느낌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자기 자세 교정의 시발점으로서 걷기 운동을 하시는 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즉 여러분 제가 환자분한테 교육해드리는 바르게 걷기라는 거는 근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자세에 상당히 신경 써서 자기 몸의 컨디션이 어떤지를 섬세하게 느끼면서 걷기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리는 거북목 자세라든지 머리 앞 자세라든지 어깨가 말려 있다든지 등이 굳어 있다든지 이런 자세들은 당연히 다 나쁜 걷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요 내용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달리기를 하기 전에 준비 자세를 딱 취하면 가슴이 피고 턱이 당겨지고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목 뒤를 하게 되고 뒤로 빠져있는 엉덩이를 앞으로 당기고 항문의 힘을 괄약근 쪽에 힘을 딱 주고 몸의 준비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우린 모두. 이 자세의 밸런스에 가깝게 바른 자세를 하는 건데 이게 생활로 오려면은 이 자세를 풀어서 걸으면서도 그 느낌 그대로 걸으실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시다 보면은 저절로 자세가 편안해집니다. 보통 걷기 운동을 할 때는 보통은 제가 바르게 걷는 운동을 하실 때 환자분들 제안 드리는 거는 첫 번째 아픈 걸 참으면서 걸으시는 거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종류의 근육통은 참으셔도 되는데 보통 제가 오랜 기간 걷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침 저녁 제가 일반적으로 환자분한테 드리는 제안은 아침 저녁 15분 정도 우리 누구나 출퇴근이나 짧게 걸으실 시간이 있으시니까 그럴 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내 몸에 아침 저녁으로 밸런스를 정상적으로
내 몸의 밸런스가 어떤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바르게 걷기를 해보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너무 천천히 걸으면 몸의 밸런스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걸어 주셔야지 자기 몸의 밸런스가 어떤지를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좀 속도를 가지고 이동을 해야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나 천천히 걸을 때는 꾸부정하게 할 수 있지만 조금만 빨리 걸으면 우리가 꾸부정하게 하는 게 불편하다는 걸 스스로 느낍니다. 그래서 걷는 속도를 조금 조절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서는 건지를 스스로 느껴가면서 하루의 아침 저녁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도록 내 평소에 자세가 바꿀 수 있는 시발점으로서 걷기 운동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저희 병원에서 보통 바르게 걷기 운동을 가르쳐 드리는 모습입니다. 보통 거울을 보면서 보통 바르게 걸으려면 척추가, 그러니까 환자분 스스로의 느낌으로 바른 척추의 정렬을 만들고 바른 척추의 정렬이 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붙여드립니다. 어깨뼈의 견봉의 바깥쪽, 어깨뼈의 가장 높은 부분, 그리고 귀의 뒷부분, 그리고 골반 쪽에서는 장골, 벨트, 허벅 벨트를 걸치는 그 부분 바로 뒤쪽 한 2cm 정도 뒤쪽에 해서 전체적으로 스티커를 붙여서 이 모양이 직선으로 유지되게 일단 자세를 잡는 연습을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저도 매일 하는 건데요. 걷기 전에 이 세 가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는 거를 매우 권해드립니다. 보통 무슨 뜻이냐면은 일상생활에서 예. 장지원님, 허리가 길어서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 그 허리가 길다고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게 실질적으로 척추뼈가 긴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리라고 느끼는 거를 척추뼈 자체로, 척추뼈로 한정해서 볼 때는 허리가 길어서 통증이 되기보다는, 그러니까 허리가 일단 길다는 생각 자체가 주변에 그 살이나 그런 다른 연부 조직이 좌우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척추뼈 자체가 조금 더 뭐 디스크의 높이가 높다거나 척추뼈가 조금 더 크다고 해서 통증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허리가 불편하신 거의 원인으로 허리가 긴 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실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신정환님, 한쪽 다리가 오다리로 휘면서 허리도 아파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환자분들이 매우 많이 질문하시는 질문과 맥이 닿아 있는데요. 자세가 나빠서 허리가 아파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비슷한 맥락이 있는 건데, 보통 아파서 자세가 나빠진 건지 자세가 나빠서 아파진 건지를 일반적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은 자세가 나빠지는 원인 중에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자기가 원해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취했고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 때문에 더 나빠지신다면은 이게 과연 자세가 나빠서 더 나빠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자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별로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취하는 자세 가지고, 그러니까 꾸부정하게 있는 자세라든지 힘을 잘 못 받는 자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포워드 헤드 포스처 같이 머리가 앞으로 나온 거북목 자세 같은 경우는 그런 자세를 오래 취하면은 목 디스크, 목에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큰 게 맞는데요. 기본적으로 약간 삐딱한 자세라든가 하지 길이의 약간의 차이라든가 그런 좌우 밸런스, 앞뒷면의 밸런스가 아니라 좌우의 밸런스에 약간의 차이가 허리에 떨어지는 압력 차이에는, 허리 디스크에 떨어지는 압력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약간 틀어지거나 회전 변형, 약간 길이 차이, 그런 것들이 허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다고 보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통증 때문에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건지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통증 때문에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라면은 그 자세가 교정이 되지 않게 그런 부분이 계속 커지게 되면은 퇴행성 측만처럼 한쪽으로 계속 휘는 거나 한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무너져 내리는 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걸 반대쪽으로 피든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해결책은 바르게 서는 연습, 즉 좌우 밸런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북목이나 꾸부정한 자세를 없애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게 서고 바르게 걷는 형태로 교정을 하려고 하셔야지 내가 이쪽으로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 반대쪽으로 기울여서 그 문제가 해결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위험하신 생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정리하자면은 옆으로 좌우 차이나 기울어진 것 자체가 허리에 결정적인 압력 변화를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세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자세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형태의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 형태의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더 틀어지건 왼쪽으로 더 약간 틀어지던 그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세가 안 좋은 상태에서 틀어지면 그게 훨씬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럼 즉 무슨 뜻이냐면 중요한 거는 이렇게 꾸부정하지 않은 바르게 머리의 무게를 전신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제안이 처음에 배를 힘준 상태에서 바르게 걷는 훈련을 통해서 내 자세가 어떤 게 바른 자세인지를 스스로 찾아가시려는 노력이 허리 재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 참뜻이 잘 이해됐는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잘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그리고 애플망고님 학생 어깨 높이가 확연히 다를 때는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 바른 자세 외에요. 보통 어깨 높이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깨 높이가 다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척추 측만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익상 견갑이라 해서 견갑골의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많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측만증이 있어서 어깨 높이가 다른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친구한테 어깨 높이를 같이 맞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척추가 휘어 있어서 어떻게 노력을 해도 어깨 높이가 안 맞는 게 그 사람한테 정상이고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어깨 높이를 억지로 정상으로 맞추려고 하면은 허리에 부담이 더 커져서 허리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좋게 어깨 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거는 보통 그러니까 실익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높이가 의미 있게 달라서 걱정이 되신다면은 병원에서 간단하게 엑스레이 찍어보고 어떤 기질적 원인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기질적 원인이 있는 사람한테 그걸 자세를 바로 하라고 자꾸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은 그거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신체상의 불이익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김희정님, 꼬리뼈를 20년 전 다쳤는데 비가 오면 가끔 아픕니다. 근데 최근 다시 꼬리뼈를 다쳐 고생하다가 좋아진 상태입니다. 꼬리뼈에 좋은 자세나 운동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꼬리뼈 부상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요. 꼬리뼈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꼬리뼈는 체중이 통과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의 관절 중에서 체중이 지나가는 관절과 체중이 지나가지 않는 관절을 대할 때는 아주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걷고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중이 지나가는 관절은 약간의 문제만 있어도 상당히 많이 불편해야 하는데요. 꼬리뼈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골절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뼈가 안 붙는 경우도 드물고 안 붙는다고 해도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꼬리뼈 같은 경우에는 단지 꼬리뼈가 다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앉아서 아프면 안 앉으시는 게 답이고요. 그리고 꼬리뼈가 부위에 따라서 꼬리뼈의 끝쪽 부분이 다치시면은 앉을 때 힘이 들어가니까 앉을 때만 아프시고요. 근데 너무 꼬리뼈가 뭐 다치신 상황에서 앉아 있다 보면 걸을 때도 불편하신 거지, 기본적으로는 앉아 있을 때만 아픈 겁니다. 그리고 꼬리뼈보다 약간 더 위쪽 천골 쪽에 골절이 생기신 분은 앉을 때는 비교적 잘 견디신데 바로 누우면 아프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누우면 거기가 닿으니까요. 그러니까 꼬리뼈나 꼬리뼈 근처가 다치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치료는 그 부분이 안 닿게 하는 겁니다. 근데 병원에 오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꼬리뼈 다치셔서 골절이 걱정돼서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분들이 꼭 앉기를 계속 하세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려,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자극을 안 주시는 게 무조건 현명합니다. 꼬리뼈가 다친 거서 골절일지 걱정이 되면은 일단 의자에 안 앉으시는 게 좋습니다. 바다님 뭘 뭐 하시겠습니다. 듣기가 불편하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꼬리뼈,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상이 있으시면 일단 보호하시는 게 첫 번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으로 이게 단순 근육통이다 확신이 있으시면은 참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은 일단 자극을 안 주시는 게 가장 빨리 좋아질 확률이 높으시고요. 전진혜님, 72세 협착증이 있는 여자는 필라테스 요가 해도 될까요?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70세 넘어가시면은 근감소증이 생기십니다. 여러분들이 협착이 조금만 있거나 뭐 그러신 분들도 연세가 드시면은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으시면은 근력이 점점 더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노인분들한테는 꼭 운동이 필요하시고, 노인분들이 뭐 전진혜님이 혹시 뭐 당사자시라면은 필라테스나 요가가 관심이 있으시면은 안 하시는 것보다는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근육통이 있다고 확신이 되지 않는 종류, 근육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종류의 통증을 견디시면서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필라테스나 요가 중에서 내가 근육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주의 통증만 느끼시면서 운동하시는 건 매우 매우 권장할 만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제 배에 힘주기, 바르게 걷기, 그리고 무릎을 버티기. 이건 운동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꼭 지키셔야 되는 부분이고, 워낙 이런 기본이 안 되신 분들이 대부분 허리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본을 먼저 만들고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전진혜님, 근막 뭉친 거, 폼 롤러 같은 건 마사지 하면 좋은가요? 드득 소리가 나던데요. 여러분들이 그 물리치료나 그 일상생활 하시면 소리 나는 거에 너무 집착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소리 나는 건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소리 나는 현상이 자꾸 생기는 거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통증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 소리 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소리 나는 거에는 신경 쓰실 필요 없으시고요. 금방 뭉친 거는 폼롤러로 눌러서 풀리면 폼롤러로 눌러서 푸셔도 좋고요. 효자손으로, 그러니까 망치 같은 거로 두들겨서 풀리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그냥 편한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혜니님, 어깨를 돌릴 때마다 뿌드덕 소리가 나는데 어쩌죠? 그리고 어깨도 굽었는데 가슴을 피면 가슴을 넘피는 것 같아서 어색해요. 일단은 여성분이, 성을 보면 여성분인 것 같은데요. 어깨를 돌릴 때마다 부드득 소리가 나는 거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한 다음에도 어깨를 돌릴 때마다 소리가 나면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깨에 불안정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충분히 스트레칭이 돼 있고 몸이 체조 같은 걸 충분히 해서 몸을 충분히 풀어주신 다음에 어깨를 돌렸는데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 어깨가 덜컹거리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어깨 자체가 약간 아탈구 내지는 어깨 자체가 불안정성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움츠리고 있다, 한번 움직였는데 소리가 난다. 그런 것들은 그냥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어깨가 굽었는데요.
가슴을 피면 너무 가슴을 피고 걷는 것 같아서 어색해요. 보통은 그 한국 사회 그 소셜 프레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의외로 이런 그러니까 여성분들 중에서 그 가슴이 좀 크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가슴이니까 서양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너무 커서 어깨가 잘 안 펴지셔서 유방 축소술도 많이 합니다, 실은. 그런데 우리나라 동양적 사고 방식에서는 가슴이 좀 크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피는 것 자체가 너무 그런 부분 때문에 사회적 소셜하게 느끼는 사회적 압력 때문에 이걸 움츠리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남의 시선보다 자기 건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가슴이 좀 크신 분들은 이거 움츠리고 다니시면은 그 어깨나 목에 떨어지는 그 압력이 훨씬 더 커지시고요. 어깨랑 목만 불편해지시는 게 아니라 허리까지 불편해지십니다. 그리고 이혜니님한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가슴을 피실 때 어느 정도 피시면 되냐면은요. 여기 가운데 그린 만큼만 피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환자분들이 가슴을 피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얼만큼 피셔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막 이렇게 피시고 그러니까 이거 스트레칭 하는 거랑 걸을 때 적절한 정도의 가슴 피는 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시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피면 오히려 머리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피시는 게 가장 적절한 가슴을 피시는 정도냐면은요. 위팔을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위팔을 이렇게 앞뒤로 흔들었을 때 팔을 앞뒤로 흔들었을 때 팔과 팔꿈치와 팔이 앞뒤로만 움직일 수 있게 요 정도로 각도로만 어깨를 벌리시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이거 뒤로 가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갑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앞뒤로 움직일 정도, 앞뒤로 몇 번 흔들어 보시고 이게 자연스럽게 되실 만큼만 피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 이거 지금 제가 요거 지금 보여드린 이 세 가지 그림이 저는 제가 아침마다 하는 운동입니다.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척추 건강을 위해서 저는 이거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씩 누구나 하시길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구부정하신 분들은 머리가 벽에 대면은요, 그 등에 머리가 닿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목을 피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뒤통수를 벽에 대고 살살 긁어주시면은 목이 잘 펴지는 느낌이 나시고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쫙 펴주시면은 등이 제대로 펴지고요. 등 척추에 어깨도 펴지고 흉추도 펴집니다. 목 펴주기 스트레칭, 등 펴주기 스트레칭, 등과 어깨 펴주기 스트레칭.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걸으시려면은요, 골반이 오리궁뎅이처럼 많이 앉아 계신 분들은 골반이 오리궁뎅이처럼 빠져 있어서 바르게 걸으라고 말씀을 드리면 바르게 못 걷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엉거주춤한 상태로 걸으신 분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장시간 앉아있다 걸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허리 뒷공간을 메워주는 식으로 엉덩이를 스트레칭을, 골반 앞뒤 전등경사를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은 요추도 잘 적절한 만큼 펴집니다. 자기 몸의 밸런스만큼 펴집니다. 요 세 가지 스트레칭을 하고 걸으시는 걸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요 간단한 동작을 한 30초에서 1분씩 해보시고 걸으시면은 걷는 느낌이 확 달라진 거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걸을 때 걷기 직전에 저는 이런 스트레칭을 하고 걸으시고요. 좀 걷다 보면 또 자세가 무너져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웅크린 자세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럴 때 또 이런 스트레칭을 해서 바로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걸으시는 거 전 강하게 추천드리고 해보시면은 저는 누구나 바로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응용 동작도 있고 이것도 아주 좋은 동작이니까 그림 보시고 다시 보기 통해서 좀 해보시는 거 강하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다 돼가서 무릎으로 버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릎으로 버티는 게 실은 무릎으로 버틴다고 설명드리지만 실은 배에 힘을 주고 코어 근육 전체를 써서 무릎이 앞으로 나오도록 상체를 숙이는 겁니다. 제가 1편 그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르게 숙이는 습관이 무릎으로 버티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통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세수할 때 나는 허리 안 숙인다고 생각하지만 아침에는 우리 모두 세수를 하시잖아요. 세수를 할 때부터도 허리를 동그랗게 만들고 말고 세수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침에 세수할 때도 흔히 얘기하는 무릎이 앞으로 약간 나오면서 약간 기마 자세 형태로
배에 힘을 주면서 세수를 하시면서 아침을 시작하시는 게 허리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세수하시다가 허리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허리가 좀 불편하신 분이시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배에 힘을 주고 몸을 옆으로 통나무처럼 굴려서 양팔을 써서 팔을 밀어서 올리시고요. 그리고 세수하실 때도 기마세세처럼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서 배에 힘을 줘서 허벅다리로 버티면서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이 허리 숙일 때 등에 막대기를 대고 허리를 꼿꼿하게 실제로 몸에 느끼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허벅다리를 벌리면서 자세를 잡아서 결코 많이 숙이라는 게 아니라 약간을 상체를 숙일 때도 상체를 15도만 숙일 때도 무릎을 활용해서 숙이는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허리가 아프시다면은 복잡한 운동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이 생활 습관에서 내가 아침에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허리를 약간씩 숙일 일이 있습니다. 숙일 일이 있을 때마다 배에 힘을 주고 아침에 세수할 때처럼 약간 기마세세처럼 숙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습관을 들여야지 기본적으로 허리가 보호가 되는 겁니다. 전진혜님, 허리가 안 아프려면 복근을 더 키워야 할까요? 엉덩이 근육을 더 키워야 될까요? 복근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엉덩이 근육과 조화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버티기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균형 잡는 운동이나 허벅다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훈련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이런 동작들도 보고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질문도 많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질문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허리 운동을 좀 설명을 좀 요령 있게 못한 것 같네요. 일단 제가 준비한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운동은 기본적으로는 허리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력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건 어떤 근육을 키운다는 생각보다는 내 생활 습관에서 내가 허리를 잘 보호하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안 아프기 위한 운동이어야지 무슨 근육을 기를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내가 오늘 생활 습관에서 내 허리를 아프게 하는 생활 습관이 뭐가 있는지를 찾으시는 게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허리 근육만을 강화하는 운동은 오히려 허리 디스크나 인대의 근육 부담을 높이는 허리에 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생활 습관 교정만이 허리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시기가 있습니다. 너무 협착증이 심해지시거나 다리 저림 증상이 심하신데 마비가 왔는데 운동만을 고집하시는 거는 추후 환자분의 앞으로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동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생활습관 교정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운동이나 생활습관도 시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허리 운동 자체가 허리를 운동으로 치료하는 것의 목표는 근력을 기르는 게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허리 통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다빈도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치료받으시는 환자분들이 물리치료사들한테 물어본 실제 질문들을 모은 것이고요. 저희 병원 물리치료사들한테 교육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딸기님, 제가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나중에 답변 드릴게요. 갑자기 아파진 허리, 얼마나 치료받아야 나을 수 있나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디스크나 연골이나가 어떤 손상을 입게 되면은요, 추가적인 손상이 없게 되면은 대부분 4주 정도면은 어느 정도 강도를 견딜 수 있게 아물게 됩니다. 따라서 디스크, 연골, 인대 손상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손상만 주지 않는다면은 한 달 안에 사라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한 달 안에 사라지지 않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 손상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손상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상이 너무 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오시면 정밀 검사라고 배제할 수도 있고요. 손상이 너무 크지 않은데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뭐냐면은요, 환자분이 추가적인 손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이 허리에 갑자기 통증이 생기시게 되면은 한 달 안에 통증을 잡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실은 한 달 안에 통증을 못 잡으면은 만성 통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긁힌 상처가 났을 때 며칠 안에 아물지 않으면은 몇 주가 돼도 아물지 않습니다. 즉 초기에 허리가 아팠을 때 어떻게 관리하시느냐가 만성 통증으로 가는지 안 하는지를 결정하고요. 그 보통 초기는 한 달 안쪽으로 봅니다. 환자분이 갑자기 허리 통증이 생기셨다면 심각한 꽤 큰 통증이라면 의사랑 상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한 달 안에 통증을 잡도록 노력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매우 중요합니다. 허리 통증은 없고 허벅지가 저린데 왜 허리를 치료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허리는 신경이, 그러니까 허리에서 척추란 관절은 다른 곳이랑 다르게 신경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은 신경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허리에서 자극받는 신경들은 다리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다리 쪽에 뻗치는 형태의 통증이 있다면은 허리가 안 아프더라도 허리에서 신경이 자극받았을 확률을 훨씬 더 높게 봅니다. 그래서 허리에 통증이 없고 허벅지가 저려도 허리를 치료합니다. 보통 통증 부위 위주로 치료하시는 거에 대부분 민간요법이나 마사지 같은 것에서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치료하기 때문에 효과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치료하기 때문에 결과를 치료하는 걸로는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좋은 예후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걷기 운동을 많이 해도 허리 치료에 효과가 있나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데 왜 바르게 걷기를 시키는 건가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에 힘을 주고 밸런스를 제대로 잡고 걷기 연습을 하시면은 걷기 운동을 하는 게 허리 치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에 만보 걷기 해도 되나요? 만보 걷기 당연히 하셔도 되는데요. 만보 걷기는 허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전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허리를 위해서라면은 만보 걷기보다는 아침 저녁으로 자세 밸런스를 바로 해서 15분 정도 걸으시고 그 바른 밸런스로 하루 종일 생활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일이 택배기사입니다. 만약 쉴 수만은 없잖아요. 보통은 제가 바르게 허리 숙이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방식을 위해서 고안된 겁니다. 즉 배에 힘을 주고 무릎으로 버티고 엉덩이 근육으로 들어주는 것, 이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무거운 물건을 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령입니다.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무거운 물건 들고 싶으시면은 그냥 무거운 물건만 드시는 게 아니라 세수할 때부터 그 자세를 계속 연습을 하시면서 일상생활에서 그 밸런스를 완벽하게 익히려고 노력하시고 그 상황에서 점점 더 작은 물건부터 무거운 물건을 드시는 형태로 일을 하시면서 허리를 쓰셔야지 허리가 오래 견디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래 일하고 싶으시다면은 프로 선수처럼 부상 방지를 위해서 자세를 가다듬으시면서 일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알려준 바른 자세보다 나쁜 자세가 허리에 더 편한데 어떡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몸에 힘을 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편하죠. 근데 이렇게 계속 다니면 허리는 망가집니다. 편하지 않더라도 자세를 바로 하는 게 허리를 오래 쓰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허리 통증과 수면. 다른 때는 다 괜찮은데 누워만 있으면 저릿한 증세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체중을 실리지 않고 체중을 실지 않은 상태에서 허리에 새끼는 통증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주무실 때는 환자분들이 편한 자세로 주무시면 되고요. 물론 엎드려 자는 거라 쿠션이 너무 무른 문제는 권하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자는 거에 왕도는 없습니다. 편하게 숙면을 드시는 게 첫 번째고요. 통증이 적고 숙면이 잘 취해진 자세가 좋은 자세고요. 저희가 잘 때 추천드리는 여러 가지 바른 자세는 숙면에 유리한 자세를 추천드리는 거다.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내시경 치료를 많이 하니까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십니다. 뭐 어제 수술했는데 언제부터 일할 수 있나요? 물어보시면 보통 2박 3일 정도 입원하고 저희가 태어나실 때 재활교육, 배에 힘주기를 시켜드립니다.
배에 힘주기가 제대로 되는 범위시라면은 바로 출근하셔도 괜찮고요. 운전 언제부터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시경으로 치료하시면 운전은 바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소독 같은 것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으시고요. 그 내시경 치료 후에 다리 전체적으로 통증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전에 못 느끼던 줄로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회복되는 과정의 느낌인가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 다 이유가 됩니다. 수술 전보다 통증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느끼는 통증이라면 대부분 정상적인 통증 회복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람이 심한 통증이 있고 경한 통증을 잘 못 느끼는데 심한 통증이 제거되니까 경한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신경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느낌은 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통증이 생겨서 환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신경 주변은 되게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약간의 상태 변화라도 갑작스럽게 통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지속 시간이 짧다면은 크게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속 시간이 길어지면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해야 되겠지만 잠깐 아팠던 것 때문에 뭐 수술이 한번 감압된 신경이 다시 뭐 눌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속 시간이 짧은 통증은 조금 심한 통증이어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치료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도 남아있는 저린 증상 같은 걸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러니까 신경이 자연 회복되는 과정에서 신경이 수술 전에 애초에 너무 많은 정도가 손상이 돼 있으면은 정상으로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신경 같은 경우는 주로는 한 3개월까지 힘이 돌아오시고요. 감각신경 같은 경우에는 영구 손상이 있게 되면은 그 저리고 불편한 느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적응이 됩니다. 보통 한 1, 2년 정도 시간에 걸쳐서 적응되면서 그러니까 느낌은 나지만 크게 불편하지 않는 상태로 바뀌시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복대 차는 거에 그러니까 뭐 수술이든 수술 안 하시든 복대 차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복대에 대해서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복대의 역할은 배에 힘 주는 걸 대신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지만 저희가 수술하고 복대를 채우는 이유는 배에 힘을 잘 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배에 힘을 풀지만 않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허리가 수술을 해놨기 때문에 허리에 배에 힘을 주려면 허리가 아플 수가 있으니까 초기에 복대를 채우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압박골절 같은 경우는 같이 기계적인 안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보조기 복대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거는 자기가 배에 힘을 풀지 않고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복압을 유지하는 게 몸에 가까이 붙으면 가까이 붙을수록 운동 효율이 좋은 보조기거든요. 배에 힘을 주는 게 가장 좋은 보조기입니다. 가장 좋은 보조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구에 의지하시는 건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복대를 떼고 생활하는데 계속 불안하다고 하십니다. 이게 일을 하다가 자기가 배에 힘주는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러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활 습관이 한꺼번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배에 힘을 어느 순간 까먹고 못 주게 되고 무거운 물건 들거나 일하시면 밸런스가 깨지면서 허리가 확 나빠지실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 장세를 유지하실 수 없다면은 보조기를 차는 걸 허용을 해드리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냥 보조기로 대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조기 차시는 거 좋지 않고요. 근감소증으로 연세 드셔서 근력이 떨어지시는데 보조기로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자기가 운동해서 근력을 키우셔야 해결이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웬만하면 보조기에 의지하시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뿐더러 고령의 환자분들은 근감소증 때문에 자세가 안 좋아지는 건 운동하라는 신호인데 운동하라는 신호를 보조기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복대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꼭 운동이나 생활 습관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조기 여러 개 사시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사무실에서 이런 코블체어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게 실은 자세를 바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쉴 때 허리를 쉽게 스트레칭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을 때 등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하다 이렇게 기대서 쉴 수 있겠죠? 쉴 때
척추의 전반을 잘 만들어줘서 스트레칭이 쉽게 됩니다. 그런데 일어서서 스트레칭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스트레칭입니다. 따라서 뭐 사용하셔도 되긴 하고 해롭진 않은데 이거에 의지하시기보다는 잠깐 이거에 기대서 쉬실 시간이 있으시다면 일어서셔서 스트레칭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바르게 허리 숙이기가 허리 숙이기가 결국 스쿼트랑 비슷한 메커니즘인 게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스쿼트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완전한 이 그림에 있는 정도의 스쿼트는 매우 어려운 동작입니다. 이거를 하려고 목표로 하시다 보면 사고 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풀 스쿼트 할 능력까지 갖추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사람도 이렇게 좋은 밸런스로 풀 스쿼트를 하려면은요, 한 2, 3개월 정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풀 스쿼트는 허리가 좋아진 결과 그러니까, 풀 스쿼트를 해서 허리가 좋아진 게 아니고요. 허리가 좋은 사람들이 풀 스쿼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치료적인 허리 보호를 위해서는 벽 대고 하는 스쿼트라든지 반 스쿼트라든지 해서 밸런스를 좋게 하려고 하시는 게 좋고요. 풀 스쿼트까지는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풀 스쿼트는 뛰어난 허벅력, 허벅다리 근력, 골반 회전력, 균형 감각 다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높은 목표를 잡으실 필요는 없지 않나. 허리 안 아프게 하시는 게 풀 스쿼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허리 치료하고 나서 골프는 언제 할 수 있을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내시경 기준으로 치료하게 되면은 보통 4주 정도 지나면 짧은 스윙부터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여러분들 답인도 질문이어서 이걸 한번 좀 답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른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 질문에 답 많이 못 해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일단 제가 다음 달 11일에 화요일 10시로 알고 있습니다. 목요일 10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협착증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궁금해하는 게 많으시고 협착증 치료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게 많으셔서 협착증 치료에서 생각해야 될 점, 숙고하고 판단하셔야 될 점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저 운동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너무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답변 다 못 드린 것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 운동 영상에 대해서는 뭐 댓글이나 그런 것 통해서 환자분 질문 주시면 유튜브 창에서도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